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3월 10일부터 거래를 했고요. 3월 10일 매수를 한 다음에 25일에 반 매도하고 목요일에 3분의 1 매도를 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거래를 한 거냐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작도가 몇 가지 좀 돼 있는데 다 지우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봐야 되는 자리는 여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내려가다가 처음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부터거든요.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서 쭉 밀려요. 자, 그러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난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 위쪽에서의 거래량에 상응하는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래량은 이 친구가 되겠죠? 요거의 반 정도는 최소한 차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거래량이 충분히 차지 않았었죠? 하지만 요 거래량과 요 거래량과 요 거래량을 합치면 대충 여기에다가 요 정도 더해지고 여기에다 더하면 요 정도 됩니다. 그래도 반이 안 되죠. 그럼에도 이제부터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랬다가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자, 무상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둘 다 증자입니다. 이것은 거래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신규로 주식을 찍어내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1천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1천만 주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200만 주가 왔다 갔다 100만 주가 왔다 갔다 이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체 주식의 합산은 1천만 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근데 추가로 요렇게 500만 주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식수가 1,500만 주가 되죠. 그럼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주식수가 신규로 추가돼요. 그러면 그 주식은 누군가가 발행을 받아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무상증자 수로 보자면 이 전체 주식 수만큼은 들어오는 거니까 이 거래량이 못해도 요만큼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래량 하나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 신주가 들어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거래량이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요 캔들을 중심봉, 기준봉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쭉 내려갔다가 바닥권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구간을 여기로 보는 거예요. 항상 거래량은 쌍으로, 페어로 움직입니다. 아래쪽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수에 가담했다, 신주를 받았다,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이득을 보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매도가 나올 때 나도 매도하고 나오면 되겠죠? 똑같아요. 요것처럼 거래량이 발생할 때 매도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홀딩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요렇게 위아래를 봤을 때는 요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딩을 했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붙여서 다시 볼게요. 당시 가격이 3월 14일이니까 14일에 매수를 하려면 여기 되겠네요. 여기 지금 여기쯤이죠. 자,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매도를 1차적으로 했던 게 3월 25일이었어요. 자, 요 배경을 좀 보면 위에서 설명드린 큰 파동을 조금 더 확대를 했을 때 요 안에서는 작은 파동이 또 진행이 되죠. 요 안에서도 작은 파동이 또 하나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도 작은 파동이 또 하나 진행될 수도 있어요. 프랙탈로 보면 계속 확대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어느 특정한 구간 안에서의 이 파동의 크기는 누가 결정을 한다? 바로 직전 파동의 크기가 요 파동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트에 갔는데 뭐 양파링이 있어요. 근데 그 양파링이 평소에 한 1,500원 합니다. 근데 요게 엄청 큰 대형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3,000원 하겠죠. 2배니까. 근데 그게 대형 사이즈인데 2,000원 합니다. 그럼 싼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싼 거죠. 그럼 거래가 더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작아요. 양파링 자체가 뭐 한 1,500원 보통 사이즈가 그런데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다. 그럼 1,000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항상 거래됐었던 그 정도의 크기 거기에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슷비슷한 파동으로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직전 파동이 요만큼 생겼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요거랑 비슷한 정도로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얘가 평소에는 요 정도 거래량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이따만한 거래량이 나오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만고만한 거래량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파동의 크기 자체가 요거랑 비슷한 정도까지밖에 안 움직여요. 요렇게 되면 다음번 파동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다가 끝나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번에 파동이 올라가는 사이즈는 얘랑 비슷하게 여기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조지표로 보신다면 표준 편차를 이용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동률 사이즈를 그대로 똑같이 적용시키는 엔벨로프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눈대중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cm 되더라, 내 차트에서 봤을 때 한 3cm 되더라, 그러면 여기 한 3에서 4cm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겠구나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파동의 사이즈 요걸 쟀을 때 그만큼 올라왔네 해서 매도 누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배경이었고, 여기서의 매도는 그랬는데, 그렇다면 요 날은 매도를 왜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돼요. 얘가 왜 더 올라가야 됩니까? 자, 파동의 크기로 보면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만 보면 거래량이 요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요렇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되시겠다는 겁니다. 파동을 보실 때 여기를 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림이 헷갈려 죽겠구만 이해가 잘 안 되실 때는 여기만 보셔도 파동을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선을 이렇게 상승으로 그릴지 하락으로 그릴지 이렇게 해놓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1파, 다시 또 거래량이 증가되면 3파, 다시 또 거래량이 증가되면 5파,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파동은 2파, 다시 거래량이 조정되면서 밑으로 내리는 것은 4파, 이렇게 파동을 구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볼 필요가 없죠? 그냥 요것만 보면 되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상합니다. 2파 중에서 3파가 이제 나와야 되는 첫 번째 구간인데 여기서 매도를 왜 했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증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들끼리만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에도 베팅을 해야겠고, 단기적으로 7%나 올라와서 직전 파동의 사이즈만큼 만들어냈으니 야 요거 단기로는 올라가봐야 요 정도 되겠는데 요거를 기다려볼까? 아니면 7% 갭상승했으니까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볼까? 그 딜레마에 빠져서 3등분한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요만큼이라도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자, 나머지 두 개는 홀드해서 가져가자, 요런 전략으로 말씀드린 배경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3월 10일에 매수해서 3월 25일에 반 팔고 엊그저께 3분의 1을 매도했다. 이런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역시 글로벌 텍스프리는 여전히 파동이 상승 중이에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놨다. 그럼 여기는 옆으로 진행되는 이런 조정 파동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상승 파동으로 이렇게 3파가 진행되면 한 10에서 15%는 더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요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스탑은 어디다 거시면 되겠어요? 요 아래쪽 여기다가 걸어놓으시면 안전하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탈되는 4,950원, 4,900원 여기다가 걸어 놓으시면 어차피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인바운드 여객객이 얼마나 늘고 줄고 우리가 그것을 선행 데이터로 볼 수도 없잖아요. 이번 달 데이터가 뭐 줄어드네, 아니면 대한항공 여행객이 뭐 줄어드네, 이런 걸 매크로 지표로 확인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5,000원 깨지면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종목을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